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이제 달이 바뀌었네요. 11월 1일. 10월 달 말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뭐 긍정적인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뭐 연준의 피봇, 뭐 흔히 뭐 새로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저도 피봇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지 11월 3일 날 새벽 3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은 뭐, 기정화된 것 같고, 12월 달에 또 FOMC에서 0.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어떤 속도 조절, 뭐, 이런 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는 이전부터 그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뭐 어, 뭐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강달러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결국 어려워질 거고,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강달러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강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그 예측들이 나오면서 지금 증시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뭐라고 계좌가 계속 이제 좀 뭐라고 늘어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손실폭을 완전히 뭐, 아직까지 뭐, 메운 부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손실폭을 메워가면서, 플러스 전환되고 수익까지 내보는, 한 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 어마어마한 실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뭐 탑픽은 뭐 아무래도 원전이죠. 제 발표한 그 폴란드하고, 그러니까 1기는 웨스팅하우스 미국에 가져갔지만 안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2기, 3기, 4기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가 하는, 폴란드 민간 사업자가 하는 2기, 3기, 4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이제 MOU 맺은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당히, 그리고 그 이후에 체코 원전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원전주가 향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실제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제 기준으로 어쨌든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고, 보안주 윈스가 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카카오 관련된 주들이 카카오페이가 컨센 하에서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 하회를 했네요. 이게 별도 기준인데 카카오페이가 흑자를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별도 기준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연결 기준으로 또 흑자인지 아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녹십자도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실적이 좀 감소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 SK가스가 컨센을 상회했는데 마이너스 375. 아마 한점하고 같은 뭐 그런 민간 사업자인데도 적자 전환을 했다는 게, 이게 조금 SK가스 뭐 그 뭐야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엘리베이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잠정이고요. 이니시스, 하나투어 컨센 상회했네요. 마이너스 218억, 222억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상회했다는 실적을 큰 하나투어가 발표했고요. 모빌리언스도 전자결제,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이전에 실적 잠정 발표했는데 오늘 또 잠정이네요. 컨센 상회. 그 다음에 한미약품.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실적을 많이 발표했네요. 원스 아까는 별도, 지금은 연결이고, GC셀도 이제 바이오 의약, 에코프로비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롯데 제과, 카카오페이가 연결이 있는 컨센 하에, 적자죠. 예, 적자. 별도는 흑자인데 연결은 적자. FNF가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가 큰 의류주, 컨센을 상회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이전에 나왔고, 아바코, 아바코가 또 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세게 갔죠. 아바코 327%, 252%. 예. 그리고 또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 방산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컨센은 하회했습니다. 컨센은 하회했는데 그래도 주가 흐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진짜 가장 세게 간 게 LG화학.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었지만 LG화학이 11%, 10%가 넘는 그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양극재, 2차전지 소재 때문에 이제 LG엔솔에 납품하는 양극재 이런 2차전지 소재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죠. LG화학.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하기 전에 100만 원 간 적도 있었죠. 100만 원 간 적도 지금 주가를 합치면은 지금 뭐 LG 엔솔도 오늘 56만 원 넘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니까 거의 뭐 13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둘이 합쳤을 때 이전에는 한 개의 법인이었으니까 130만 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LG 화학, LG 엔솔을 주가만으로 그냥 단순히 합치면은 130만 원이에요. 그때 100만 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2021년도 초인가 100만 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30만 원 넘는다는 거죠. 이만큼 주가가 세게 간 종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수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올해 들어. 그런데 LG화학과 LG엔솔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LG화학은 완전 뭐 이제 2차전지 소재주. 저는 이제 이 LG화학의 다음 밑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25만 얼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아직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뭐 오늘 17만 얼마인가 18만 원 18만 2천 원도 넘었죠. 18만 여전히 저는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주가는 충분히 더 갈 공산이 크고요. 그 외에 뭐 대웅제약, 하나생명 뭐 이렇게 파트론도 근데 파트론 큰센 상회했네요. 실적이 마이너스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을 상했다고 나오네요. 레이도 있고 이제 WCP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뭐 삼성 SDI처럼 어떤 뭐라고 할까 상당히 그 실적 관리, 이익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분리막이어도 마이너스인데 WCP는 흑자를 낸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거는 좀 차이점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쳐줄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P는 공모가가 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5만 원 선, 5만 원 아래쪽에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되고 조금 더 뭐 좀 마이너스죠. 그 공모가로 본다고 하면은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도 실적이 컨센 하회했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기 4분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 인천공항의 면세 관련해서 좀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현대모비스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는 상당히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컨센 상회했고요. 하여튼 이 정도 실적은 한번 보고요.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와 LG화 다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런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컨센을 하회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다. 아바코라든가 실적이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경기 침체라든가 뭐 그런 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발표되는 실적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IR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1월 1일이죠. 여기 이제 그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나. 이게 해상 풍력도 하고요. 두산이 여기 보면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이게 이제 원자력의 어떤 기호조 심벌 원자력 같은 것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방산 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뭐 볼만한 게 오늘 실적 발표한 것도 있지만은 볼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전 뭐 수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외에 담수화도 두산 에너비 옛날이 두산중공업이죠. 그리고 뭐 발전기도 하고 이게 뭐 화력 발전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 제가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 자료는 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게 2차전지긴 하지만 이 회사가 LNF하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길래 그걸 좀 보고자 이 IR 자료를 보는데 기존에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발전이죠. 에너지 발전 관련된 것들도 하고 방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풍력
풍력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무탄소 발전 시장 환경 및 추진 현황, 리튬 회수,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티 사업 추진 연기 이제 발전소죠. 한국형 표준 복합, 무탄소 발전 이걸 하고 김포의 열병합 발전, 그다음에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뭐 암모니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로 가는 배를 만들고 있고, 수소터빈이라고 하면은 수소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뭐 발전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미래 기술로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0차 전력 수급 계획의 실무 방안에 LNG 전원 설비 용량 증만, LNG로 이제 발전 설비가 증가하니까 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노석탄 발전이 LNG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탄소 NDC 30년 NDC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발전 반영의 신규 이게 수소나 암모니아 발전을 한다겠다. 30년 수소 발전량 최초 반응 1.2%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한국형 표준 복합 수소 터빈 암모니아 혼소 발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탄소 발전 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추진 현황이다.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러겠죠. ESG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리튬 회수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LNF가 양극재 생산 발생한 폐파우더, 그다음에 두산은 폐파우더로 리튬을 추출해서 탄산 리튬,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선순환, 이거를 LNF와 하고 있다. 이게 좀 또 눈에 띄기 때문에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에 올라온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참고적으로 이 전체 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도 지금 뭐 독일의 EOS라는 세계 1위 금속 3D 프린팅 기업하고 기술 개발 마케팅 협력을 10월 25일 날 뭐 했고, 여기 이제 3D 프린팅 팹을 이제 구축했다라는 그 사진도 나오고, 하여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어쨌든 원전이고, 폴란드에 이어서 체코도 걸려 있고 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이전에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었잖아요. 뭐 만 원 밑에서 거의 3만 원 넘게까지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두산중공업이 그 당시 두산중공업이죠. 뭐 이제 뭐 탈원전 하다가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에너지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뭐 이제 신정부에 대해서 이제 근데 신정부 들어서도 별 소득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이전에 이제 이집트 원전에서 러시아 그 기업에서 수주를 가져가고, 러시아 기업에 이제 한 3조짜리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청으로 받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폴란드는 이제 지난번 그 아부다비 UAE인가요? UAE 바카란가요? 그 이후로는 뭐 상당히 이제 우리가 토탈 뭐 턴키로 일괄 수주하는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뭐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 KPS, 한전 기술,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이따가 뭐 상위 랭킹에 거의 원전주가 포진돼 있다는 거죠.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상한가를 가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여기 뭐 한전 산업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BHI, 예, 그다음에 뭐 여기에 그다음 또 뭐 저기 원전하면 떠오르는 한신기계, 뭐 두산의 그 지주사도 있고, 그 외에 한전 KPS, 오늘 그 뭐 일진파워, 예, 뭐 LG화학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1% 올랐습니다. G2파워, 우진, 예, 이런 뭐 전부 다 그 원전 관련된 기술이 오늘 상당히 갔고, 이노메트리, 2차전지 장비주, 에너토크, 보성파워텍도 원전주죠. 원전주고, 상당히 오늘 뭐 물론 미국장이 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 코스피가 1.8%, 코스닥은 뭐 0.68% 정도 올랐지만 골고루 오늘 다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탑픽은 이제 원전주가 되겠죠. 원전 관련해서 어제 폴란드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가 아침부터 뭐라고 해, 갭 떠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같이 시장가에 배팅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침에 시장가에 14,350원에 배팅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종가가 15,850원, 최고가는 16,650원이었는데, 아무튼
좀 더 저기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원전주도 여러분 입맛에 맞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뭐 폴란드 이어서 체코까지 간다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로 보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 다시 복귀를 했고,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뭐 거래대금 2위로서 오늘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다음 제일 눈에 띄는 게 LG화학입니다. 이게 70만 원까지 찍었네요. 70만 원, 11% 올랐고.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니까 56만 3천 원 최고가가 종가네요. 삼성 SDI가 76만 원 최고가가 종가고, SK 하이닉스도 뭐 하락폭이 워낙 컸는데 1.45% 오늘 반등하고, 금양이 거의 뭐 3만 원까지 갔네요. 금양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콩고 관련해서 리튬인가요? 콩고 뭐 자원 개발, 뭐 관련해서 그 금양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수학 전고체 그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뭐 관련해서 지금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이수학 상당히 세게 갔고요. 그다음 원전주 이렇게 딱 그 하나솔루션도 간만에 또 4% 넘게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도 최고가 20만 5천 원에 뭐 거의 육박했고요. 네이버도 뭐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7만 1천 원 정도로 올라왔고, LG 이노텍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2.87. 뭐 애플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뭐 또 미국의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포드에 공급할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한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15만 6,600원인데 이 자리도 뭐 머지않아 뚫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나노텍,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수화학이라든가 미래나노텍이라든가 덕산 테코피아, 유일에너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시장에서 발굴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강합니다. 보니까 이수화학도 2만 원까지 3만 원 넘게까지 갔다가 다시 2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게 뭐 만 원대 있다가 이게 3만 4천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세게 갔다가 또 조정도 깊숙이 받았습니다. 3만 4,250원에서 2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18,000원. 이게 이제 이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121선을 딱 받고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어제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오늘 좀 올랐고, 이수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 때는 그 주제가 잊혀질 때, 이 회사가 강하게 상승했던 그 잊혀져 갈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그런 또 뉴스가 되풀이되면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 이수학뿐만 아니라 미래나노텍도 보면은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미래첨단 소재, 비상장차에서 미래첨단 소재 관련해서 주목받았을 때 상당히 세게 갔다는 거죠. 18,3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다시 뭐 12,000원까지 빠졌다가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근데 이런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뭐 20, 30% 이익은 났겠죠.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딱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게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재도 시장이 극도로 나쁘면은 오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LNF도 이제 오늘 좀 올랐고요. 23만 900원 찍었죠. 그 외 포스코홀딩스도 그 야금야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한투그룹에서 이제 1조 원 가량 조달, 투자 유치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그 뭐 계속적으로 SK온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정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14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8만 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미국의 포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드 뭐 머스탱 마하-E라든가 뭐 F150 픽업 트럭 라이트닝 그런 전기차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그 신규 라인업이 상당히 내년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 개화 시기에 미국은 개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SK온도 조만간 흑자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실적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거다. 물론 이제 정유 관련해서 S오일이 실적 발표를 해서 정제 마진이 안 좋아졌다는 걸 확인했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또 유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4분기에는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SK온 자회사가 실적이 흑자가 된다 그러면 좋은 호실적을 발표해서 지금의 주가는 너무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너무 싸 보인다라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7만 원 턱 밑을 7만 원 앞두고 있네요. 7만 500원 9월 13일 났었는데 이게 최고가인데 거의 뭐 RSI가 뭐 저기 뭐 70 위에서 계속 놀고 있네요. 예, 잘 빠지지 않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말할 때마다 코스모 화학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아바코도 아까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최고가를 썼습니다. 아바코 같은 것도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고가를 썼고 어제 실적 발표하고 상당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주가도 세게 갔죠. 예, 아바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OCI가 있고 뭐 하나솔루션도 이야기했지만 나노 신소재도 오늘 상당히 세게 갔고요. 98,000원까지 갔죠. CNT 도전제 다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0만 500원이 최고가였고 조만간 또 최고가 이런 흐름이라면 최고가를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죠. 방산주. 그 다음에 일진파워가 이제 원전 관련된 코스모학 상대 아까 코스모 신소재 말하면서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코스모학도 주가 차트가 지금은 이전에 365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지만 아직 RSI가 70을 넘지는 않았고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 발표를 했죠. 코스모 화학도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ETF도 상당히 2차전지 관련된 테마 ETF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타이거 2차전지도 있고 코덱스 2차전지도 있었고 고려아연이 오늘 2.19% 빠졌네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한 60만 원 아래로 빠지면은 조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기 뭐야 원전주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전주가 상위 랭킹 뭐 상승률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원전주가 상위 랭킹에 포진한 게 많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보니까 넥스틴이 최근 들어서 수주 공시를 많이 합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KLA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 못 하잖아요. 정부의 제재로. 그래서 그의 반사수혜로 넥스틴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는데 어제도 70매덕, 오늘은 140매덕이 나왔어요. 147억이 나왔습니다. 수주 공시가. 148억 웨이퍼 검사 시스템. 이게는 오늘 수주 공시지만 어제도 수주 공시가 한 70매덕짜리가 나왔죠. 74억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넥스트는 여기 보시면 미 KLA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소식에 KLA 독점 기술 국산화한 게 넥스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좀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보시면 주가도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이게 뭐 76,50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뭐 53,200원이니까 반도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장비주도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공시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넥스틴 같은 경우. 그에 등달아서 뭐 HPSP도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 뭐 CIS라든가 PNT라든가 아까 뭐 보셨다시피 뭐였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엠플러스도 있고 그런 2차전지 장비주들도 오늘 좋았고 뭐 하나기술은 좀 약했지만 에이프로 또 좀 약했네요. 강하게 가자면 CIS도 있고 한농화성 이제 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거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풍력 관련돼서는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뭐 CS 윈드라든가 상강 MNT, 이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이미 풍력의 캐파는 엄청나게 늘었고 투자를 글로벌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런 게 실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주가가 31,750원까지 갔다가 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2만 1,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지 않나 상강 M&T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SK 에코플론 플랜트로 인수돼서 그룹 차원에서 SK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지금 수주 받아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부지도 넓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강 M&T라든가 CS 윈드라든가 이런 풍력주도 뭐 꾸준히 담아 가시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뭐 아까 미래나노텍 그 제우스 같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이뭐 로봇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커피에 반하다라는 무인 점포도 거기 커피를 타는 로봇이 제우스가 만든 로봇이고 대주전자 재료 또, 그,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CS 윈드가 많이 떨어졌죠, CS 윈드. 대주전자 재료도 10만원 넘게 갔고, 이제 나노신소재도 10만원, 아까 10만 500원이 최고가 있는데, 지금 뭐, 9만 7천원, 넘게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뭐, 더 갈 것인지, 그 다음 뭐, DNT 2차전지 장비주도 그렇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뭐,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어쨌든 11월 3일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향후 스탠스 어떤 그런 거를 발표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온갖 전 글로벌하게 이제 그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시 30분이고 해외 증시가 이제 미국은 아직 안 하는데 선물이 한 1%, 나스닥 100 선물의 1%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장이 좋다면 내일 우리나라 장도 좋고 11월에는 산뜻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때 뭐 퀀트 분석가가 말하기를 20년 만에 좋은 매수기에 20년 만에 좋은 매수기에라고 해서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갈지 또 한번 기대가 되는 11월 달이고요. 워낙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6,000까지 거의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만 정도에 위협받고 있으니까 뭐 거의 3분의 2,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죠. 엄청나게 또 낙폭을 기록했다면서 30 몇 프로를 기록했는데 아무튼 워낙 낙폭이 길었기 때문에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런 것처럼 반등이 나올 경우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되는 실적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일까지 11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제가 요즘 좀 보고 있는 특히 뭐 5G도 좀 보고 있지만은 이제 여행 관련해서 뭐 제주항공의 유상증자가액이 7,980원으로 결정이 났죠.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여행 교통 온라인 거래액이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호텔 신라가 실적이 이제 면세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게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4분기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행과 관련된 항공 관련된 물론 달러가 좀 변수긴 한데 강달러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강달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또 4분기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국제선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노선들이 이전에 했던 국제선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열릴 것이고요. 대만도 아마 조만간 열릴 거고 그리고 또 일본은 상당히 노선이 많이 정편되었고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항공권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기회를 또 찾아볼 수도 있고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바닥론이 퍼지면서 물론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 마치 뭐 치킨 게임을 보듯이 어쨌든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고 원가가 아주 싼 그런 업체는 뭐 사실 뭐 뭐라고 할까 1위 기업들은 감산을 안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데서 뭐 차이를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반도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지수도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찐 바닥을
찐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코인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2,400만 원 안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뭐 2,800~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갖고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더 상승 탄력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쉬어가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적으로 그 뭐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원전 관련된 게 있고 그냥 네옴시티 관련돼 있죠. 사우디 네옴시티가 관련돼 있고 사실 11월 달에 대부분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11월 달이 카타르 월드컵일 겁니다. 카타르 월드컵도 조만간 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글로벌한 축제라고 할 만한 스포츠 이벤트인데 카타르 월드컵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데 물론 그게 뭐 예전 같으면 뭐 TV 이런 거에 상당히 뭐 붐이 분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11월 달이 월드컵인데 또 불구하고 월드컵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LNF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죠. 뭐 실적 발표 안 하는 장비주들도 실적 발표 안 했고, 뭐 양극재 소재주는 발표를 했지만 대주전자재료도 아직 안 했고, 나노신 소재도 아직 안 했고, 실적 발표 안 하는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들도 아직 발표를 안 했고 하여튼 뭐 11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라든가 지금 원전 나왔죠.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도 어느 정도 조선기자재가 아직 발표를 안 했죠. 조선기자재가 기대되고 태양광 어느 정도 또 풍력 아직 발표 안 했죠? 풍력 발표 안 했으니까 태조 이방원에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5G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뭐라고 할까 보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턴어라운드하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아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또 올 거고 자율주행 가려면은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자율주행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미국처럼 뭐 테슬라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별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5G를 거쳐서 6G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6G도 어쨌든 5G를 다루는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할 거고 물론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세트렉 아이라든가 그런 게 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는 어떤 통신 기술이 또 5G 종목하고 겹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화이팅 하십시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뭐라고 할까 계좌 수익을 복구해야죠. 일단 복구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복구를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